그래서 붓기를 한번 볼 건데 이 붓기가 동양의학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107페이지 우리 몸의 점액을 독성이라고 분류를 동양의학에서는 부르는 거지. 점액? 점액이 뭘까요? 제일 흔한 게 침. 막 끈적끈적한 거. 우리가 왜 뭔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 뭔가 이렇게 재채기 이렇게 할 때 나가는 거 왜 코 안에서 끈적끈적한 것들. 그거 점액. 근데 동양의학에선 그거를 독성이라고 본대요. 그래서 그 점액이 어디 있는데? 그 세포에도 있고 세포 주변에도 있고 혈액에도 있고 소화기관에도 있고 심지어 당신의 생각에도 있습니다. 점액은. 생각까지도 독소가 생각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아유르베다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질병이 시작되는 첫 단계 점액.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게 우리가 붓기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점액이 몸에 점액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 신호가 몸이 붓는 거예요. 몸이 좀 부었다 하면 몸에 점액이 좀 있네. 그 말은 독소가 있네. 우린 항상 부어 있으니까. 한 덩어리 상처 나도 붙잖아 거기가. 독소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점액은 왜 생길까요? 순환이 안 돼서? 순환이 안 돼서. 점액이 있어야지 몸에. 끈적끈적한 거니까 재채기 막아주는 건가? 점액은 그거 죽은 세포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거. 그건 고름이가. 여기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점액은 염증에 대한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증은 우리가 좋은 게 사실 없죠. 염증을 없애려고 점액이 만들어진 안 좋은 거를 퇴치하려고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쭉 보면은 점액은 산성 물체예요. 그 점액이 생긴 것 자체가 몸이 더 산성화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점액 자체가 스펀지처럼 물을 쫙 빨아들인 게 그래서 붓는데요. 수분을 쫙 빨아들이니까.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이게 보면 체내에 그래서 독소가 자꾸 들어와. 자꾸 들어오면은 좀 이 점액을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읽어볼게요. 체내로 들어오는 독소의 양이 많으면 우리의 몸은 그 공격을 억제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쓰게 된다. 즉 자극물을 둘러싸느라 바빠서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얘는 수분까지 빨아들여. 몸속에서 계속 붓겠죠. 부피가 커지니까는. 그래서 중요한 게 다이어트 하기 전에 독소를 빼야 되는 이유가 정리가 엄청 잘 돼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키고 신진대사를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해독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남지 않게 된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노폐물을 뺄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는 말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에 따라 점액이 체내에 쌓이기만 하고 없어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체중이 안 찌는 거에 다이어트를 해도 붓기는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건가? 안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점액 제거할 수 있는 독소를 제거하자는 거죠. 독소를 제거하고 다이어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음식의 양을 조금 줄이고 적게 먹고 해독 기능을 촉진하는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제가 뒤에 알려드릴 건 영양소를 섭취하고 운동도 좀 빼고 하면 붓기가 빠지면 다이어트가 잘 되겠죠. 그래서 몸이 원래 하던 거를 이제 스스로 이렇게 잘 하게 되면 몸이 교정이 되는 거죠. 원래 상태로. 교정이 되면 기분도 굉장히 아까 그 에릭처럼 기분도 좋아지고 피부 윤기도 나고 흰자위도 맑아지고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생각에도 점액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감정이라든지 생각 같은 것까지 같이 컨트롤해주면 음식에 대한 욕심도 줄어들게 되고 약간 실어증, 무기력증 이런 게 조금 없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자연 방식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100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것도 안 쉬고 계속 먹잖아요. 그래서 소화기의 휴식을 좀 제발. 나는 쉬면서 왜 소화기는 쉬는 시간 안 주는데 쉬면 상태에 있던 해독 시스템이
다시 이제 나도 쉬었으니까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정화과정과 연관된 여러 장기와 기관들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출 수 있다. 제발 소화기관을 조금 쉬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또 소화기계를 쉬게 하면서 몸에 무리가 안 가고 안전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출. 우리가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변비는 질병인데 보통 질병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이 내용이 11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제목을 보면 변비가 위험한 것은 독소의 재흡수 때문이다. 이해되죠? 이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똥도. 왜 재래식 화장실에 빠져서 뭐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똥도 때문에 사실 더러워서 죽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115페이지에 보면 변이 대장 안에 너무 오래 있으면 그 독소가 몸에 다시 흡수된다. 이때 변비와 두통이나 다른 통증이 생긴다. 통증, 몸이 좀 머리까지 아픈 사람들,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않은 사람들 변비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태가 일상화되면 변비는 만성이 되죠. 거의 대부분 만성일 것 같은데, 유익한 균은 규칙적으로 배변을 해줘야 잘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해독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얘기하는 해독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변비를 해결하는 거. 배출하는 거를 정상으로 시켜야 돼요. 근데 아까 점액 얘기했잖아요. 그 점액은 독소라는 거. 근데 그 점액을 유난히 잘 만드는 식품은 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밀가루, 유제품, 정제 설탕, 과도한 양의 붉은 고기. 우리는 이미 과하게 먹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디톡스를 이제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점액을 많이 만드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장 쪽을 조금 더 살펴보고 프로그램 같은 걸 안내를 해드릴 건데, 장 쪽은 146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어요.